AI와 함께하는 50년 전, 오늘. 그때는 부족해서 지금은 남아돌아서 걱정인 쌀 이야기입니다. 1973년 당시에는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혼분식 운동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사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해 6월 불교계는 전국 불교 지도자 대회를 열고 정부의 혼분식 방침에 따라 공양에 잡곡밥이나 국수 등을 올리기로 했는데요. 부처님도 하얀 쌀밥 대신 잡곡밥이나 분식을 드시게 됐으니 일반 국민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부족한 쌀 문제 해결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는데요. 예전에 쌀은 우리의 주식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배부르게 먹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자식 입에 흰 쌀밥 들어가는 모습이 부모의 기쁨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쌀은 적어도 1970년대 중반까지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혼분식 장려 운동이 추진됐고 혼분식 장려 경진대회, 혼분식 요리 개발, 분식의 날 지정 혼분식 노래 보급 도시락 검사 등이 줄줄이 생겨나게 된 건데요. 선대위 서울은 1973년 4월에 열린 제1회 새마을 식생활 개선 전국 주부 경진대회 소식을 실었습니다. 한마디로 쌀 위주의 식생활을 바꾸자는 취지로 당시 농수산부가 주관하는 대회였는데요. 이 대회에는 한국 부인외 주부 1,500여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국가적 과제를 실천하는 대회였으니 당연히 성황을 이루었을 건데요. 대회 성격상 쌀이나 고기를 쓰지 않고 값이 싼 식물성 식재료로 만드는 요리가 출전 메뉴였을 겁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식량 증산이 이뤄지지 못했기에 이런 행사가 열렸고 혼분식을 장려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도 속출했는데요. 정부는 밥을 지을 때 잡곡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해 공포했고 그 당시 학생들은 매일 도시락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생일날 쌀밥 도시락이라도 가져간 날이면 정부 시책을 따르지 않는 나쁜 아이로 찍히기도 했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은 분식의 날도 있어서 짜장면, 국수, 수제비, 라면 같은 밀가루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당시 군대에서도 일요일 아침은 늘 불어터진 라면이었다고 하는데요. 모두한 시대의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1972년 4월에는 즐거운 혼분식 노래가 선을 보였는데요. 하얀 국숟가락 맛 좋은 빵에 고소한 잡곡밥 그 맛을 알면 해와 같이 밝은 마음 튼튼한 육체. 효과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분위기를 잡는 데는 이런 이벤트도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혼분식 장려가 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먹고 싶은 쌀밥 대신 혼분식을 하라는 것이니 노래를 부를 마음도 썩 내키지 않았을 것 같네요. 늘 모자랐던 쌀 문제는 1972년 통일벼가 보급되면서 해결됐다고 합니다. 쌀의 생산량이 늘면서 혼분식 장려 운동이 1977년 1월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고 도시락 검사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8일에는 14년 만에 쌀 막걸리가 부활했다고 하는데요. 밀가루 막걸리를 먹던 시대가 끝나고 진짜 막걸리다운 막걸리를 먹게 된 겁니다. 벼농사는 이제 증산해서 감상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쌀 소비를 위한 아이디어를 찾고 있으며 얼마나 재고가 넘치면 고관료가 무섭다고 난리인 상황인데요. 요즘은 건강을 위해 잡곡밥을 챙겨 먹는 사람도 늘고 있으니 세상 일은 참 모를 일입니다. 배고팠던 시대를 견뎌온 어르신들은 격세지감이란 말을 실감하실 것 같네요. 식성도 변하고 식생활의 변화로 쌀 소비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2년 112.9kg이었던 1인당 쌀 소비는 2022년 56.7kg으로 반토막 났다고 하는데요. 대만이나 일본보다는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50년 전 제1회 새마을 식생활 개선 전국 주부경진대회와 같은 행사도 이제는 전설로 남게 됐는데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이 새삼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